한국의 아파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 금리를 지금 올렸을 때도 가격이 올랐고 수도권은 금리를 내려도 지금 좀 오르고 있고 금리에는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2021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특정 지역의 특정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고 서울을 제외한 그 외에 인천이나 경기 지역 내지는 지방의 광역도시나 광역도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 경제 성장률 둔화에 중장기적인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들이 과연 맞춤형의 정책인가도 의문스럽지만은 그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이죠. 결국에는 이런 펀더멘털한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요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무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소득 증가 변화, 경제 성장률 변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리 요인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국의 주택 가격,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로 나누어서 주택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한국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가격, 전국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이제 파란색이 명목 가격이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가격이고 빨간색이 이제 실질 가격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 추이를 나타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2010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완만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폭등을 했다가 2022년부터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정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파트 가격이 실질 가격도 역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팬데믹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2021년부터 급락을 했다가 정체를 하고 있죠. 실질 가격 면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이렇게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팬데믹 때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 팬데믹 때 폭등을 한 이유는 뭐 이렇게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늘었고 그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른바 신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기존 중고 아파트들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또 이 투기적인 이제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투기적인 요소들도 작용을 했죠. 다가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5대 광역시, 이제 지방 8개 도로 이렇게 나눠보면 가격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이제 그 지방을 나눠놓고 보면은 양극화가 뚜렷하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다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이제 수도권 지역은 2008년 이후에 이른바 대세 하락이라고 불렸던 하락을 겪다가 201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폭등을 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급락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도권은. 반면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뭐 이런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0년부터 가격이 쭉쭉쭉쭉 올랐다가 팬데믹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2011년 급락했다가 하락세죠. 지금 하락세죠. 지방은. 근데 실질 가격 면에서 보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2014년 5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2014년 15년 수준까지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든지 충북이나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이런 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2016년 이후에 사실상 하락세죠. 하락세죠. 팬데믹 때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하락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수도권과 이 지방 간에는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이렇게 거의 전체 주택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 한 55%니까 반반 정도라고 보면은 수도권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금 이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이렇게 양극화 현상 금리를 지금 올렸을 때도 반등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수도권은 금리를 내려도 지금 이제 오르고 있고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는데 금리를 내려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인데 이미 이런 지방에 있어서의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요인, 아파트 가격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서 인구 감소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금리에는 지금 그 영향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하고 성장률 둔화가 지금 이미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방은. 반면에 수도권은 아직은 그런 인구 감소나 성장률 둔화가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수도권도 그런 여파들이 나타나겠죠.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서울이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명목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다시 이전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 있죠.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것도 서울 내에서도 동남권, 강남 상구라든지 뭐 이런 동남권 지역의 가격 폭등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서울도 이렇게 25개 구 가운데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한강변로라든지 재건축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 특정 지역에서의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또 달라요. 그 지역은.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서울 전체로 실질 가격으로 보면은 아직 고점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이게 좀 뭐랄까요, 회복을 못하고 있죠. 고점을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죠. 명목상으로는 고점을 회복을 했지만 실질 가격 면에서는 아직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근데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천은 어떠냐 하면은 인천은 계속 가격이 헤맸어요. 인천은 계속 가격이 헤매다가 팬데믹 때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물론 명목 가격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았지만 실질 가격, 물가 상승을 건축 자재 가격이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실질 가격으로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를 했다 이거예요.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천과 서울 간에는 천양지차. 그다음에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 계속 경기 지역도 침체 거의 이렇게 침체돼 오다가 팬데믹 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 가격 면에 있어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경기 지역의 경우에. 경기 지역도 워낙 경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서울 지역의 근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외곽 지역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가격 침체되거나 하락 국면에 있거나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도 일단 가격이 하락해서 이렇게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이제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힘이 없다라는 거고, 인천 지역은 이미 이제 정체되고 있고 인플레만큼을 지금 이제 반영을 한 정도고, 실질적으로 경기 지역이 이제 가격 상승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뭐 이 정도만큼 상승을 한 거죠. 지금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 가격 상승한 건 이른바 이제 그 건축 자재 상승을 감안하면 거의 뭐 상승했다고 보기도 힘든 정도죠. 그다음에 지방을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세를 계속, 부산은 이제 팬데믹 이전에 상승세를 계속 해오다가 팬데믹 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예요. 하락세였는데 실질 가격 면에서는 어떤 명목 가격도 팬데믹 이전에 거의 2016년의 고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고, 실질 가격으로 치면은 거의 2014, 15년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산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이렇게 무슨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고에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건 뭘 말하냐, 부산 지역은 인구 감소하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는 더 심하죠, 부산보다도. 대구도 이렇게 팬데믹 이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이렇게 그어왔다가 pandemic 이제 이후에 주르륵 미끄러지고 있죠. 미끄러지고 있죠. 뭐 금리 상승이나 변동에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나 금리가 확 올랐는데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리에 역시 반응을 안 하고 있죠. 금리 내려도 올라가고 올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따라서 서울의 지금 가격 상승은 특정 지역의 특수 요인에서 발생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률 둔화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특정 요인에 의해서 뭐 투기적인 요소라든지 뭐 한강변의 뭐 조망권이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라든지 뭐 그런 투기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특정 요소들에 의해서
일어난 폭등이다.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다. 지금 경기 지역이나 이 인천 지역은 같은 수도권이라도 그런 완전히 서울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의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들이 과연 맞춤형의 정책인가도 의문스럽지만은 그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도 이렇게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전 정권 때마다 역대 정권 때마다 부동산 대책을 수도 없이 쏟아냈잖아요. 한 정권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막 10번, 20번씩 막 쏟아냈잖아요. 예, 그 임기 5년 동안에.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은 부동산 부양 대책이라고 해서 막 10대 번씩 대책을 쏟아내고 어떤 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라고 해서 막 20번씩 대책을 쏟아내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었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못 막았잖아요. 이 가격 변화를 보면은 못 막았잖아요. 가격 상승을. 지방의 가격 상승을 못 막았잖아요.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없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이나 뭐 관료들의 이제 쇼죠. 일종의 쇼라고 볼 수 있죠. 실효성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하는 그런 이제 쇼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가격이 그냥 푹 올랐죠. 푹 올랐다가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뭐 이렇게 이제 미끄러지고 있죠. 예, 미끄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들이 광역 도시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광역 도시들 아니에요? 이런 도시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전부 미끄러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2010년 정도 수준까지 실질 가격 면에서 보면 명목 가격은 2015년 수준까지 미끄러졌고 광주도 실질 가격은 한 2015년 전후 수준까지 미끄러져 있죠. 대전도 이제 팬데믹 뭐 직전 약간 높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금 이렇게 등락이죠. 올랐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체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죠. 예. 울산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업도시였는데 울산 경제 자체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제 인구 감소 그런 요인들이 이미 일찍부터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울산에 이제 석유화학 공업단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업단지들이 그때 그 어떤 업종별로 부침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들 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울산이 다른 대도시들하고 비해서 뭐는 가격이 뭐 크게 2012년 이후에 가격이 뭐 크게 뛴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체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가격을 현상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2012년 수준이죠. 실질 가격으로 치면. 그다음에 뭐 명목 가격도 2015년 정도 수준이죠. 팬데믹 때도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광역 도시들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 변동에 반응을 안 해요. 팬데믹 이후에 반응을 안 하고 결국은 인구 감소하고 경기 침체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지금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세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종은 딱히 뭐 이렇게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죠. 과천이나 세종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게 공무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근데 과천이나 세종, 특히 세종 같은 건 어떻습니까? 빈집 투성이잖아요. 빈집 투성인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세종과 붙어 있는 대전은 어떻게? 대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이죠. 세종이 대전보다도 말이 안 되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면 이제 그 관료들이나 정치권의 어떤 그 부동산 대책의 본 모습을 이 세종시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뭐 세종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 수준 실질적인 명목상으로는 오른 것처럼 나타나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분을 감안하면은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 실질 가격으로는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경우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팬데믹 이후 2021년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특정 지역의 특정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 것이고 그 위에 서울을 제외한 그 외에 인천이나 경기 지역 내지는 지방의 광역도시나 광역도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와 경기 어떤 성장률 둔화, 경제 성장률 둔화에 중장기적인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압력이 이제 더욱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한국이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속도도 엄청 빠르죠. 인구 증가도 빨랐지만은 인구 감소 속도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죠. 한국보다도 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폭발적이었지만 인구 감소도 한국 못지않게 빠른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제 압축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긴 그 성장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어떤 그 속도도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이건. 일본도 지금 학교 출산율 하락세가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이미 중국도 한국도 이 주택 가격이 어떤 부동산 거품 붕괴라든지 아니 금리 정책이나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요인에 이미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하고 있죠. 뭐 또는 그 오래된 아파트들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오래된 그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어떤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미분양 사태가 이제 심화된다든지 빈집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뭐 이게 더 이상 뭐 재건축을 그냥 포기를 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눈에 띄게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이상 이제 그 한국의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동영상이나 뭐 언론 매체 등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뭐 효과가 있네 없네 그것이 어떻네 하는 그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권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왔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오를 곳은 올랐고 내릴 곳은 내렸다. 그냥 시장의 그 요인의 힘에 의해서 그걸 못 막았다라는 거고, 따라서 뭐 지금 뭐 정권이라고 해서 어떤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약발이 먹히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펀더멘털한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실물 이제 경제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금리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한 주택 가격이나 주택 수요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어떠냐? 이제 가장 인구 감소가 먼저 시작되고 경기 침체가 가장 그 일찍 시작되는 지방부터 점점 그게 이제 어디로 이제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거 수도권 외곽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서울 중심부로 이제 점점 시차를 두고 밀려올 거라 이거예요. 지금은 지방의 5대 광역시까지 지금 그 여파가 밀려온 걸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제 설명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도표들을 보시고 제 설명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